안녕하세요. 재료 온라인 중간고사 본 거 문제풀이를 좀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문제 순서가 이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랜덤으로 돼서 순서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제일 쉽게 출제했다는 이게 사실 1번 문제입니다. 점수 배점이 4점짜리였죠. 이게 사실 저는 1번이고요. 4점 배점의 문제였는데요. 자, 이 문제에서 먼저 보는 24번 크롬이 바닥 상태일 때 3D와 4S 궤도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 얼마냐라는 문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S 궤도예요. 1S 궤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2S 궤도, 그 다음에 2P 궤도, 그 다음에는 3S 궤도, 그 다음에 3P 궤도, 그 다음에 3D 궤도, 그 다음에 4S 궤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S 궤도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P 궤도는 3개고 D 궤도는 5개예요. 그래서 하나씩 순서대로 한번 채워보면요. 예. 첫 번째 1S 궤도 하나, 1X 궤도에 2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2S 궤도에 2개가 들어갈 거고, 자 이렇게 순서대로 이런 순서대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채워서 여기까지 오면 이런 순서로 채워지겠죠. 자 그럼 몇 개인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기까지 2개, 8개, 8개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총 18개가 채워졌습니다. 자, 그럼 몇 개 남았죠? 이제 24번까지 6개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먼저 채우는 게 4S 궤도를 먼저 채우죠. 여기를 채우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채우는데 크롬이 24번이거든요. 총 24번이기 때문에 여기 채울 수 있는 게 이제 6개가 남았거든요. 6개를 여기다 더 채울 건데 5개 채우고 나서 6개 여기를 채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얘가 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있던 전자가 하나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갖죠. 그래서 3D 궤도에는 5개의 전자가 들어오고 4S 궤도에는 1개의 전자가 들어옵니다. 배점이 낮은 쉬운 문제였는데 크롬하고 구리가 좀 특이하죠. 구리를 하셨다면 크롬도 하지 않았을까. 제가 구리를 그동안 많이 출제했는데 이번에 크롬을 한번 출제를 했는데 많이 틀리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니켈 한 개의 니켈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얼마인가? 이런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 이 2번 문제 번호는 랜덤이라서 여러분과 다릅니다. 그리고 배점이 8점짜리 문제였어요. 아까 문제보다는 배점이 높았지만 정답률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거는 많은 학생들이 맞췄어요. 정답률이 아마 제일 높았던 답안이 아니었나 싶은데, 자, 니켈 원자량이 58.6934예요. 원자량이라는 건 1몰에 대한 질량을 얘기합니다. 근데 한 개 질량을 했으니까 니켈 원자 한 개의 질량을 구해보면 니켈 원자량 58.6934 그램 퍼 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1몰에 들어있는 원자량 아보가드로의 수죠. 넘버 오브 아보가드로의 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구하려면 뭐 계산기에 넣으면 그렇죠. 58.6934를 6.022141 이거 그거 그냥 외워서 6.023 곱하기 10의 23승 뭐 이렇게 아보가드로의 수를 흔히 많이 외우는데요. 공항용 계산기에 있는 상수를 그대로 넣거나 제가 주어져
전에 드린 요 상수를 그대로 쓰시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이 값을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저 계산기 두들겨야 되나요? 58.6934를 아보가드로의 수로 나눠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9.746 단위가 뭐냐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3승 그램이 됩니다. 그램. 그램인데 요 단위를 원자 한 개당이라니까 그램 퍼 원자 한 개. 뭐 아톰 이렇게 쓰셔도 돼요. 원자 한 개의 질량이다 하셔도 되고 원자 한 개의 질량은 9.746 곱하기 10의 23승 그램이다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답률이 높았던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습니다.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3번 문제인데요. 문제 번호가 여러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그 형성평가에서도 이거 문제 드렸었고, 그 다음에 책에 있는 예제 연습 문제에서 다뤘던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2.4kg으로 드렸거든요. 아세틸린 2.4kg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지금은 더 쉽게 드렸죠. 왜냐하면 1몰로 드렸으니까 아세틸린 1몰과 수소 1몰이 전부 반응해서 C2H2가 C2H4가 될 때 다음 표를 이용해서 얼마 에너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필요한지를 구하라 했거든요. 얼마 에너지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필요한지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C2H2의 결합을 보시면 C와 C의 삼중결합에 H가 있죠. 그래서 CH 결합이 2개, C와 C 삼중결합이 1개, 결합력을 계산해 보시면 C와 H 결합은 435 곱하기 2개, 그 다음에 C와 C 삼중결합 890 곱하기 1개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제 반응을 해서 참 요거 반응하기 전 이것도 있죠. H2 H2는 여기다 쓸게요. 잠깐만요. C2H2 H2입니다. 그래서 H와 H의 결합이 있어야 되니까 H와 H의 결합 1개, 그렇죠? HH의 결합은 435 곱하기 1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모조리 다 더해 보면 219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2H4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C2H4의 결합은 이렇게 쓸 수 있죠. 따라서 얘는 C와 H의 결합이 총 몇 개가 되냐면 4개. CH 결합 435 곱하기 4개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C와 C의 이중 결합 680 있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 더하면 2420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합력의 차이를 비교해 보시면 얼마의 차이가 나냐면 이 두 개의 차이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 차이를 계산해 보시면 2195 마이너스 2420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25가 나오죠. 빨간색으로 쓸 걸 그랬네요. 그래서 225 킬로줄 퍼 몰인데 지금 1몰이니까요. 몰 안 써도 되죠. 우리 1몰 기준으로 물어보니까 킬로줄만큼의 에너지가 이게 에너지가 설명드린 대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플러스 부호 쓰셔야 됩니다. 반드시 225kJ의 에너지가 뭐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예, 요게 답입니다. 요거는 그래도 정답률이 조금 있긴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또 틀린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 부호를 자, 결합력이 누가 센 거죠? C2H2의 결합력은 2195 킬로줄이 되는 거고 C2H4 이거 두 개 합친 겁니다. 는 킬로줄 퍼 몰이 됩니다. 그래서 C2H2와 H2가 갖고 있던 결합력보다 C2H4의 결합력이 더 에너지가 더 크죠, 그렇죠? 앞에서 풀었던 내용 한번 살펴보세요. 예, 강의 자료의 풀이 과정 보시면 아셨겠지만 이게 많이 맞추긴 하시는데 오답이 어디서 많이 나왔냐면 이걸 마이너스 225가 나왔다고 해서 차라리 마이너스 225 에너지를 뭐 방출했다 그러면 괜찮은데 지금 얼마나 필요하냐를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답을 쓰신 분들이 계세요. 값은 좀 맞는데 거꾸로 쓰신 분들이 계셔서 이런 분들은 제가 예, 점수를 부분 점수를 드렸습니다. 225kJ로 플러스 쓰신 분들 점수 다 드렸고 조금 억울하게 부호를 반대로 쓰신 분들 자릿수 틀리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감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점수 받은 걸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여러분의 풀이한 문제의 순서랑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순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요거였죠. 요거.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심플 큐빅, 그죠? 단순 입방정이랑 그다음에 최심 입방, 그다음에 면심 입방 해가지고 뭐 FCC, BCC에 대해서 그 가로 세로 B 뭐 충진율 구하는 문제는 다 풀어봤는데 육방정에 있는 문제까지는 제가 여러분한테 안 풀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외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FCC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심플 큐 단순이라든가 아니면 FCC나 심플 큐빅이나 BCC나 FCC나 아마 여러분들이 다 외웠을 것 같고 가로 세로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HCP 조밀 육방정에 대해서 냈는데 그 바람에 여러분들이 좀 생소해서 여기까지 안 보신 분들도 있어서 많이 틀리실 수도 있고 또 그냥 이것까지도 그냥 외워버리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원자가 어떻게 놓이는지 한번 보면 위에 이제 맨 위층에 원자가 이렇게 가운데 하나가 놓이고 그렇죠?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놓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 안 되겠다. 이걸로 할게요. 색깔을 이걸로 칠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보라색이 진한 보라색이 없네요. 파란색으로 칠해야 되나? 여기 원자 하나, 여기 원자 하나, 여기 원자, 이렇게 연자들이 이렇게 놓여요. 이렇게 놓입니다. 이 밑에까지 내려오면 이제 이렇게 놓이죠. 그럼 아래층에 빨간 원자는 어디 놓이는 거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그려드린 빨간색 원자의 위치를 위에서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쳐다보면 이 위치가 여기가 돼요. 그 세 개의 그 정중앙에 있고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제가 파란색 부분의 삼각형만 떼서 한번 그려볼게요. 파란색 부분의 삼각형만 떼서 아이고 떼서 그려보면
당연히 여기 A가 될 거고요. 여기도 A, 여기도 A. 한 변일이가 A인 정삼각형이 나올 건데 그때 빨간색 원자의 중심점이 어디냐면 여기 있다 그랬죠. 여기. 이 위치를 한번 찾아보려고. 이게 무게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반대편 꼭지점에서 반대편 방까지 수선을 내린 요점이 교차점이에요. 그래서 여길 기준으로 이제 삼각형이 이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보라색 삼각형이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당연히 수직이고요. 당연히 여기도 수직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요 길이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빨간색 부분의 길이 이걸 구하려고 하는데 빨간색 부분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렇게 구해야 되죠. 루트 빨간색 길이를 뭐 x라고 놓을까요? x를 놓으시면 x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은 a제곱이 되잖아요. 따라서 x는 얼마가 되냐면 루트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a제곱이 돼. 계산해 보니까 2분의 루트 3 a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제가 다시 또 이쪽에다가 삼각형을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어.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냐? 2분의 루트 3a가 되는 거죠. 다시 여긴 또 얼마가 되면 a가 됩니다. 그리고 위치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여기가 몇 대 몇인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가 1대 2가 되죠. 무게중심이니까 1인 줄 알겠다. 됐습니다. 1인 줄 알 것 같아요. 다른 색깔로 우리가 1대 2라고만 표시해 놓을게요. 그러면 이 파란색 부분에 요 길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길이를. 그러면 2분의 루트 3a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6분의 2, 3은 3. 2분의 루트 3a의 3분의 2가 되는 지점. 이쪽은 3분의 1이 되고 이쪽은 3분의 2가 되죠. 그렇죠? 여기를 계산해 보면 2, 3, 6분의 루트 3a가 되겠네요. 그렇죠? 6분의 루트 3a가 되겠네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길이를 구할 건데요. 여기를 h라고 해볼게요. h. 그럼 h를 구해보면 h의 제곱 더하기 6분의 루트 3 a의 제곱을 하게 되면 이게 a제곱이 돼야 되잖아요. 따라서 h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6분의 루트 3 a제곱 a 됩니다. 따라서 이제 h를 구해보면 이렇게 구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c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빨간색 원자가 여기 이렇게 놓이는 거고 다시 이런 삼각형이 또 하나 그려진 개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C값 C값을 구하려면 여기서 구해지는 H C는 2H가 되겠죠. 그래서 A분의 C값을 계산해 보면 3분의 2 루트 6이 되고 얘를 계산해 보면 대략 1.63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의 자료를 보시면 강의 자료에서 여기 값이 잠깐만요. 강의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냥 값으로만 표현했죠. 이게 계산하는 과정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값만 표현한 강의 자료를 드렸었는데 강의 자료를 보시면 또 이제 외우는 친구들도 많아가지고요. 외우지 않고 계산해도 좋고 뭐 외우면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요거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CM 배수는 12이고 HCP 한 개 단위 정의는 6개 원자를 가지며 A분의 C, 이 높이와 요거죠. 요 사이의 간격을 보면 얼마가 된다? 1.633 정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4번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죠. 여러분의 풀이를 보면 정답률이 한 지금 대충 봐가지고 한 4분의 1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1.633 써주신 분들, 예, 1.73이나 1.414라는 오답도 루트 2 또는 루트 3 나온 오답도 좀 많았고요. 예, 이게 4번 문제 여러분에 대한 풀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예, 두 평면 사이의 각을 구하는 문제였는데 이 두 평면의 밀러 지수를 이용하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랬죠. 이 5번째 문제. 아이고 색깔이 예, 10점짜리 문제였죠. 요거의 밀러 지수를 구해봐라. 그럼 여기가 1이고요. 1, 여기도 1, 여기도 1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밀러 지수를 구하면 1, 1, 1이 됩니다. 예. 문제는 이거였죠. 얘 밀러 지수 값이 지금 잘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예, x축, y축, z축하고의 교차점을 찾으면 좋은데 예, 그게 잘 안 구해지실 때는요. 벡터 쓰셔도 돼요. 여기서 1로 가는 벡터, 예, 그 다음에 여기서 1로 가는 벡터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 두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 예, 외적해도 사실 구할 수 있거든요. 아니 뭐 이걸 구해도 상관없죠. 평면 위에 있는 어떤 벡터를 찾으면 되니까. 또 하나의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얘를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x, y, z축과 만날 수 있도록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이동을 시키냐면 저는 이렇게 이동을 시켜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쪽으로 이동시킨 평면 이동은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이 평면을 일로 끌고 내려가. 이렇게 끌고 내려가. 그러면 y-1, x는 1, 여기 평면 이렇게 놓입니다. 그 다음에 z 마이너스 이렇게 놓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평면이 돼요. z축 마이너스 1, y축도 마이너스 1, x는 1, z는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교점을 찾으라고 했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교점인데 각 교점이죠. x축과거에 만나는 점. 근데 역수를 추가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밀러 지수를 구하면 밀러 지수는 1, 1바, 1바 이렇게 되는데 바를 두 개 쓰는 것보다 뒤집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죠? 1바에 1, 1 이렇게 써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설명드린 대로 면 벡터라는 건 양방향으로 다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옮기려고 했다. x축하고의 교점 이게 왜 일로 이동이 되는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거 이동시키면 이렇게 이동돼야 됩니다. 여기죠. 여기 있다고 가정하면 제가 그림을 이 평면을 가지고 그림을 더 그려보면 얘를 일로 갖고 가는 거죠. 얘는 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면 이런 삼각형을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옮긴 거예요. 이렇게 옮기게 되면 y는 마이너스 1, x는 1, z는 마이너스 2죠. 제가 잘못 쓴 거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세 개. 그래서 교점이 되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되고 역수 취하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1바 1바나 1바 1, 1이나 사실 이 두 개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벡터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면의 밀러 지수는 1, 1, 1이고요. 두 번째 면의 밀러 지수는 1바 1, 1입니다. 그래서 얘를 VCTA에 넣으시고 얘를 VCTB에 넣으셔서 앵글 구해 보세요. 앵글 구하는 방법 아시죠? 이거 구형 계산기는 한 번에 안 돼서 내적을 쓰셔야 되는데 신형 계산기 갖고 계신다면 벡터 모드에 가셔서 벡터 A를 1, 1, 1로 정의하시고요. 옵션 키 눌러서 벡터 디파인, 벡터 B 디파인에 가서 3차원 벡터죠. 마이너스 1, 1, 1 넣으셔도 되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위에 거를 넣으나 아래 거를 넣으나 똑같아요. 이거 넣으시나 이거 넣으시나 이게 동일한 거잖아요. A, B 벡터를 다 정의하셨다면 올클 하시고 옵션 키 다운 페이지 가시면 앵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벡터 A, 옵션 키를 넣어서 벡터 B, 벡터 A, 벡터 B라고 쓰시면 각이 나오는데 계산기에 넣었더니 앵글이 얼마가 나왔냐면 저는 세타가 70.52877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U자 4개 쓰라고 했으니까 70.53도라고 쓰면 되겠네요. 70.53도. 요거 와 생각보다 많이 틀리셨네요. 아 참 그렇게 쓰신 분이 있습니다. 이게 각이 아까 얘기했지만 반대로 나올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벡터 B를 그럴 수 있어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정의하시게 되면 그게 사이각인데 안쪽 각을 나는데 바깥쪽 각 쓰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 벡터 A와 벡터 B를 각도를 구하라고 하면 거꾸로 바깥각을 구하셔가지고 내각을 구해야 되는데 바깥각을 구하는 수가 있죠.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180도에서 이걸 뺀 값이 되는 건데 얼마냐면 109.47이네요. 4712 이렇게 되니까 네 자리 하면 109.5도. 109.5도 나오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채점을 109.5도 나온 분들 약간 감점을 하고 왜냐하면 내각을 쓰는 거지 외각을 쓰는 게 아니에요. 두 면이 이루는 각도를 쓰는데 벡터 값에 따라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정반대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180도를 기준으로 두 개 각이 나오는데 외곽이 아닌 내각 쪽을 써주셔야 되는데 외곽을 써줘서 109.5도가 나온 분들은 부분 점수를 드렸습니다. 109.5도 오타가 되게 오답이 많았거든요. 1바 1바로 넣으셨으니까 이렇게 나오죠. 1바 1바나 1바 1이나 똑같습니다. 두 평면 이루는 각을 구할 때는 반대 방향으로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면 벡터라는 건 이중으로 나오거든요. 바깥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안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오답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높은 점수 제가 드려서 밀러 지수 구하시고 각만 이렇게 나온 분들은 8점을 드렸고 밀러 지수 안 쓰고 각만 썼는데 이렇게 틀리신 분 왜냐하면 문제에 뭐라고 했냐면 두 평면의 밀러 지수를 구하고 두 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라고 했는데 밀러 지수 안 구하고 각만 썼는데 이게 다 오답 나오신 분은 6점을 줬고요. 밀러 지수 썼는데 오답을 나온 분은 이제 8점을 드렸습니다. 완벽하게 하신 분은 10점을 드렸어요. 그렇게 5번 문제를 채점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망의 6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6번이 서술형 문제여가지고 풀이 과정을 별도로 제출하는 문제였죠. 네,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다뤄보도록 할게요. 구리의 원자 반경이 0.1278이다. 격자상수를 구하라라고 했거든요. FC수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강의 자료를 열어두면 더 좋겠죠? 구리가 FC인지 몰라서 틀렸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격자상수사의 관계를 보시면 A는 어떻게 되죠? 2 루트 2
R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반경이 2 루트 2 곱하기 0.1278 나노미터를 넣으면 2 루트 2에다가 얼마 나왔냐면 0.3615 유효사 4개입니다. 나노미터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A번 문제였고요. B번 문제. 111 방향 여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10점짜리였죠. 111 방향을 계산하면 이런 방향이 나오거든요. 이런 방향. 요 삼각형 모양을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삼각형 이렇게 그리면 원자가 몇 개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요렇게 아이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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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면의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이 대각선 길이가 얼마였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루트 2a 그렇죠? 또는 뭐라고 4r이 됩니다. 반대로 4개. 이 정삼각형의 면적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면밀도라는 것은 면의 면적 안에 원자가 몇 개 있느냐를 봤는데 원자가 몇 개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이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색칠한 원자 이게 몇 도짜리죠 이게? 60도짜리죠. 60도, 60도, 60도. 그러니까 60도짜리면 6분의 1 곱하기 3개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색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 원자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요거는 2분의 1개 곱하기 3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총 몇 개가 있느냐? 2개의 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도를 구하시려면 면밀도는 전체 면적 중에 2개의 아톰 있습니다. 면 넓이를 구해야죠. 면 넓이. 정삼각형 여기 보시면 여기가 얼마라고? 2R이에요. 여기 얼마라고? 4R이에요. 높이 구해야 되죠. 높이. 2 루트 3R 그렇죠? 곱하기 2R 그 다음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면적 한번 계산해 보면 2 루트 3R 제곱 곱하기 반지름이 0.1278 제곱 뭐라고 하시면 면밀도 나옵니다. 얼마 나왔나요? 면적분의 원자 개수 2개 2R 여기서기는 4R 1대 2대 루트 3 2 루트 3R 2 루트 3R과 2R을 곱해서 2분의 1로 나눠주면 정삼각형 면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채점을 하면서 지금 제가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답을 찾아볼게요. 값이 조금 이상해서 봤더니 제가 이걸 잘못 넣었죠. 여기가 루트 4 말이죠. 죄송해요. 다시
다시 볼게요. 2D 면밀도를 구할 때는 그 반복되는 2D 반복 면적, 2D 유닛 분의 반복된 부분의 면적이죠. 면적분의 그 안에 들어있는 원자의 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원자 수는 2개가 들어가는 거 지금 보여드렸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보여드렸어요. 정삼각형의 넓이. 정삼각형 밑변의 넓이는 4R, 그 다음에 높이는 2 루트 3 R, 그쵸? 삼각형이니까 곱하기 2분의 1. 제가 이걸 아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얘랑 약분 하게 되면 4 루트 3 R제곱이 되네요. 거기에 분자는 2가 되네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이게 나노미터잖아요. 단위를 안 넣네요. 계산기에다가 단위까지 넣어서 계산해 볼게요. 나노니까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9수.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왔냐면 1.767 곱하기 10에 19제곱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단위 잘 쓰셔야 됩니다. 이거 0.1278 나노미터잖아요. 나노는 10의 고승이고 마이너스 9승이고 마이너스 9승을 제곱하니까 10의 19승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채점 한번 볼까요? 1.767 나왔습니다. 1.767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냥 나노미터를 가지고 가면 되니까 17.67 하고선 나노미터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면적을 이렇게 나노미터 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나노미터 제곱분의 1이다. 뭐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요게 111 방향의 면밀도였고요. 110 방향의 선밀도는 쉽죠. 세 번째 C로 갈게요. 요게 110 방향의 선밀도예요. 반복되는 반복거리를 계산해 보면 이게 반복거리는 4R이 되고 4R 후에 반지름 원자 몇 개 있냐면 2개 있죠. 그래서 4 곱하기 0.1278 나노미터 분의 2개다라고 해서 계산기에 넣어보면 4 곱하기 0.1278 나노미터 이렇게 나오네요. 3. 이게 세 번째 겁니다. C 3.912 마이너스 이렇게 쓰셔도 되죠.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침입형 공극의 반지를 구하라라고 했는데 요거죠.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거 사이즈 구해야 되는데 A 길이 알잖아요. A가 얼마냐면 2 루트 2R이 되고 A가 그다음에 여기서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은 2R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침입형의 반지름 R, 이 R은 얼마가 되냐면 A-2R이 돼야 되죠. 2 루트 2R 마이너스 2R 이 돼야 됩니다. D입니다. D. 따라서 R은 얼마냐면 2분의 그럼 루트 2 마이너스 1의 R이 되겠네요. 그렇죠? 대문자리라고 써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A는 A-2R. 헷갈릴까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그 값을 계산해 보면
루트 2 마이너스 1 0.1278이죠. 구리는 도모 2 침평 공극의 반지름을 구하라. A 마이너스 여기 들어가는 원자의 작은 반지름이니까 2R 맞죠? 네, 계산해볼까? 0.0264 나노미터가 되네요. 0.02647 나노미터가 됩니다. 가장 큰 침입형 공극의 반지름을 얘기한 겁니다. 반지름. 네, D번은 이렇게 나오고요. 자, 220 방향 사이에 면 간격을 구하라라고 하면 면 간격 구하는 문제 연습 문제에서 한번 풀어드렸는데 연습 문제 드렸었는데 혹시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보통 어떻게 그러죠? 면 사이 간격 D는 어떻게 한다고? 예, 루트 HKL의 제곱분의 단위정 사이 길이가 돼요. 그래서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 2제곱 4잖아요. 그러면 루트 8분의 A가 되네요. 그래서 우리 A 값을 구했기 때문에 이거는 연습 문제에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0.1278 입니다. 나노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A, B, C, D 요거 2번 문제였죠. 이까지 5개 서술형 가장 배점이 큰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풀어봤습니다. 예, 지금 요거 녹화를 찍으면서 다시 보니까 저도 실수한 게 뭐냐면 여기 반지름을 구하는 거거든요. 예, 침입형 공극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름을 구하신 분들이 지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반지름에서 0.02647이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요거의 2배인 0.05294를 쓰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채점을 다시 봤습니다. 다시 채점을 해서 안타까워서요. 그렇다고 0점 처리할 수는 없고 조금 감점한 점수로 부분 점수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문제 6번까지 풀어봤고요. 7번, 8번은 제가 이제 말로 설명하는 문제를 출제했는데 문제 순서는 참 여러분과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결정 결함 중에서 점 결함의 종류를 들고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 자료로 보여드리면 점 결함 나왔던 부분이 여기였죠. 빈자리, 공공, 이중 공극, 침입 원자, 쇼트키 결함, 프랭켄 결함들이 있는데 점이 한 점 원자 있어야 될 자리 빈 거잖아요. 하나가 빈 거, 원자 공공인데 보통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 둘, 세 개가 없어지는 거죠. 3중, 2중, 3중으로 빠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공공입니다. 그래서 공극, 공공, 이중 공극이 해당되는 거고 여기는 원자 하나 더 들어간 거죠. 침입 원자. 그 다음으로 설명드렸던 게 쇼트키 결함과 프랭켄 결함인데 쇼트키 결함과 프랭켄 결함의 차이점을 보시면 밀도의 차이가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설명하실 때 여러분이 밀도 차이에 대해 설명하셨는지 안 하셨는지에 따라서 약간 점수가 감점됐을 수도 있습니다. 공공은 원자 원래 있던 원자의 위치가 빠져나간 원자가 빠져나간 빈자리가 된 거죠. 이중 또는 삼중 공극 아까 얘기했지만 비평형 공극은 서로 모이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중 공극 또는 삼중 공극으로 여러 개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침입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원자를 빼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치환 형태죠. 그래서 자기 침입형이 있고 또는 침입형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원래 여기 위치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격자가 이렇게 벌어지죠. 원래 있던 자리에 들어가는 이게 자기 침입형 이런 게 있고 또는 그냥 침입형 원자 다른 것들이 들어가는 침입형 원자가 있어요. 그래서 성분 차이가 없죠. 배열만 흐트러진 거고 침입형 원자는 자기 침입형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불순물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쇼트키 결합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가 없어지는데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없어지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
베이커시라고 하는데 양이온과 음이온의 수의 밸런스는 깨트리지 않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는요. 근데 북부적으로는 이쪽은 플러스가 강할 것이고 좀 마이너스 물론 강하겠지만 거시적 관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대신 두 개가 다 빠져. 쇼트 결합은 밀도가 감소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프랭킬 결합은 빠져서 다른 위치로 이동한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이온의 평형도 깨지지 않지만 밀도도 감소하지 않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온 결정에서는요, 쇼트키, 프랭켈 결함 등등에 의해서 전기 전도 특성 이런 것들 때문에 전기 이동이 훨씬 더 원활해지잖아요. 그래서 전기 전도 특성이 증가한다라는 말까지 써주셨으면 제가 만점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합금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였는데요. 합금 문제를 2장에서 자료로 쓰신 분도 있고 물론 3장에서 쓰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2장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치환형 고용체가 있고 그다음에 침입형 고용체가 있다.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좀 양이 많지 못했는데 만약에 3장에서 제가 도전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했던 내용까지 3장 시험범위 아니라고 했지만 3장에 아까 합금 정도는 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힌트를 드렸는데 아마 그 제 의도를 이해하신 분이라면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 내용을 좀 보셨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고용합금 있죠? 녹아 들어가는 합금이에요. 고용합금. 고용합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용합금은. 치환형 고용합금이 있고 침입형 고용합금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구분하셨는지. 그 다음에 공정합금, 금속간 화합물, 석출경화합금, 소결합금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계시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평가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로 가서요. 밀러 지수를 교점으로 구하는 문제를 하나 드렸었는데 요거죠.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3분의 1, 1,0인 점과 1,2분의 1,0인 점과 1,2가 되는 점을 포함하는 면의 밀러 지수를 구하라. 여기 들어갔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좀 어렵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점을 나타내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높여놨나요? 네, 이게 X축, 여기가 Y축, 여기가 Z축이죠. 그래서 X 방향, Y 방향으로 칼을 좀 표현할게요. 제가 한 단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 그릴게요. X 방향으로는 3분의 1, Y 방향으로는 1, Z 방향으로는 0. 여기네요, 위치가. 여기죠. 3분의 1, 1,0인 점. 자, 그 다음에 X 방향으로 1, Y 방향으로 2분의 1. 여기죠. 1, 2분의 1, 0.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1, 1,2. 와, 여기다가 좀 이해가 되실까요? 여기가 되겠네요. 1, 1,2. 이 세 점으로 이루어진 요면입니다. 평면의 밀러 지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를 냈는데요. 이면을 이동시켜서 구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벡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해서 AB 벡터를 한번 구해 볼게요. AB 벡터를 구하려면 1-3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1, 0이 되죠. 그 다음에 AC 벡터를 구해 볼게요.
1-3분의 1 벡터, 1-1 벡터, 2-0 벡터.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얘는 3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 0이 되고 얘는 3분의 2, 0, 2가 됩니다. 자, 이 벡터를 이용해서 뭐 하면 된다 그랬죠? 밀러 주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외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산기에다가 이거를 넣어서 외적을 할게요. 그래서 메뉴 벡터 모드에 가셔서 A 벡터를 2 나누기 3 마이너스 1 나누기 2 0 이렇게 넣으시고 B 벡터에는 1 마이너스 1 나누기 3 0 2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벡터 A와 벡터 B를 크로스 프로덕트 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길이는 상관이 없거든요. 사실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333, 0.3333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소수점 0.333이 들어오니까 3배를 해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1이 되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1이 됩니다. 최소 정수비로 나타내는 거죠. 마이너스가 2개 있으니까 3, 4, 1 바를 쓰시는 게 좋고 뭐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3바, 4바, 1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위에 것도 맞고 밑에 것도 맞거든요. 요것도 정답률이 이렇게 높진 않네요. 4분의 1 정도 이렇게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제가 아까 요거 면밀도 구하다가 면밀도 문제가 아니군요. D 공급 구하다가 조금 실수했고 면밀도 구하다가 아니요, 요걸 2로 안 나눴죠. 제가 2배를 해가지고 삼각형 2분의 1을 하지 않으려면 반만 계산했는데 삼각형 제가 조금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헤맸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혼동을 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의 중간고사 문제풀이 강의를 녹화했습니다. 자, 다음 교시에는 도전 재료에 대한 내용 같이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영상 녹화 끝나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